이재명 대표는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네. 지난번 구속 적부심에서도 얘기 나왔잖아요. 그 충분히 이제 인정이 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은 안 시키겠다. 이게 앞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네. 지금 건건이 최소한 이재명 대표 2년 이내에 1심 판결 내지는 1심 재판이 나올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이게 야당 대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과 물론 수렴 청정을 하는 것, 대리인을 내세거나 뒤에서 실제로 자기가 오너니까 당의 최대 주주인데 오너인데 오너십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오너인 것,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른바 등기상 오너인 것과 실제 오너인 것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로 리스크 편향이 뭐냐면 대선 때까지 단 하나의 변수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썩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 거라고 연인카드가 볼 거예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지금 그렇게는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쭈려던 건데 지금 만약에 혁신 이미지를 계속 가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 거는 조금 악수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혁신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면. 아직 전대 분위기도 안 떴는데 이재명 대표 연임 분위기가 벌써 뜨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과 같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몇몇이 막 연임. 그리고 당원들이 일부 얘기한다고 해서 연임으로 다 굳어졌네. 그게 지금 추미애 그 국회의장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거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언론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언론인들이 불을 지펴요. 왜냐면 기사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사실 잘못 읽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정치의 법칙으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다 그냥 짊어지고 가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22대 국회는 대치 국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도 몰라. 사실은 더 극단적이고 더 사실은 큰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질지 아닐지도 아직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지금 사실 정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차하면 8표가 어떻게 돌아설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뭔가 막 휩쓸려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그걸 다 책임지고 가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꼭 당대표여야지, 뭐 사실은 이재명이 시간인데 당대표여야지 이재명 시간인데, 뭐 당대표 안 하면 뭐 이재명 시간이 안 되나? 그러면 연임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짐을 다 짊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쪽이 좀 더 가까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민주당이 없을까요? 내부적으로? 저는 꽤 물밑에서. 이 문제도 침묵의 나선형 이론이 작동하고 있다는 뭐 침묵은 아니고 그걸 자꾸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기자들이 흥미를 쫓고 연임되면 섹시하잖아요. 자꾸 연임되고 뭐 이건 친명당이 됐고 뭐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좋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두런두런 다 얘기할 거예요. 저 같은 얘기들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꽤 많을 거라고 봐요. 굳이 이게 현명한 선택일까? 근데 그런 목소리들이 자꾸 안 들리는 거지, 밖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윤 대통령한테 달렸다고도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윤 대통령이 지금 나 하나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도 나 바뀌지 않을 거야. 뭐 검찰 인사도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더 대치 국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재명과 윤석열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좀 빠져주는 게 더 좋은 건지.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이제 죽어가는 권력이에요. 살아있는 권력은 아니에요. 아직 3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대선 치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너무 정치 시계가 빨라서 갈 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기 대선을 나가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고 같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싸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떤 정국을 만드느냐에도 영향을 받고 지금 강성 차기 지지자들 국민의힘 당대표가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유동적인데 보고 결정하자. 그런데 다 마치 연임되는 거 가는 것처럼 막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가는 건 그럼 의도를 지금 강성 지지자들은 갖고 있다고 어때요? 봐요.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또 나와라. 기대감이 크죠.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는 사실 야당은 결국 이제 그 정권 견제를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하고요. 야당이 오합지졸이 돼버리면은 그 싸움 못하고 그냥 지는 거예요. 근데 여당은 그래도 대통령이 구심점을 딱 잡아주고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권력도 있고 나눠줄 자리도 많잖아요. 낙선자들 그냥 자리 300명 자리가 남아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인사 곧 나올 거라고. 그거 막 넣어주고 있대잖아요.
이른바 뭐 특검법 그거 통과시키는데 국회 혹시 출석 안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야당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사실은. 가버리시오. 당신 마음대로. 난 나대로 배치 달고 갈래. 이런 그만이야.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왠지 기민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당이 됐다고 하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구심력 갖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정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진짜 정치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리스크를 지금 상황에서 미리 정해놓고 갈 필요는 없고, 한 전당대회 8월 갈 때까지 충분히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일부 목소리만 지금 자꾸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안 하고 싶다? 저는 그거는 이제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저 경제하기로는 제로 리스크 편향이 있거든요. 단 하나의 리스크도 허용하지 않는 것. 그걸 제로 리스크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했냐. 이회창 모델을 가기로는 했다고 봐요. 이회창 모델이 뭐냐면은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지고 그 이후에 바로 당권 도전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른바 김윤환 신상호를 날리는 공천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대표를 연임합니다. 그리고 아무 경쟁자 없이 거의 추대 형식으로 또 대선 후보로 나갑니다. 결과는 잘 아시죠? 아마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뭐야, 그럼 망한다.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래서 그 결과를 아시죠 했는데 근데 이재명이 그 길을 가는 것 같다는 게, 이회창의 모델을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근데 내가 여기서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저도 그렇게 들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술이네. 예.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굳이 미래 권력이 지금 현재 권력과 여러 가지 상처내고 대립하면서 여의도 대통령의 존재감 보여줘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요, 법률 하나, 정치산 하나, 이회창 총재의 그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했어. 동의 없이. 그래서 그때 무려 영수회담 5번씩이나 한 거예요. 안 되니까 불러서 읍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학 분업 그 갈등은 조정된 것도 있어. 이회창 총재 오케이, 그거 도와줄게 해서 바로 그 조정이 됐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뭘 여기서 봐야 되냐면은 8월 전대 만약 한동훈이 되잖아요. 7월 전대, 8월 전대든. 그럼 한동훈 대 이재명의 또 2라운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재명 대표한테 그림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동훈의 체급이 더 키워지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사건건 모든 게 노출이 돼야 돼요. 대중의 피로도와,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상처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근데 왜 이재명 대표는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네. 지난번 구속 적부심에서 얘기 나왔잖아요. 그 충분히 이제 인정이 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은 안 시키겠다. 이게 앞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네. 지금 건건이 최소한 이재명 대표 2년 이내에 1심 판결 내지는 1심 재판이 나올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이게 야당 대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과, 물론 수렴 청정을 하는 것,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뒤에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오너니까 당의 최대 주주인데, 오너인데 오너 의식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오너인 것,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른바 등기상 오너인 것과 실제 오너인 것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로 리스크 편향이 뭐냐면, 대선 때까지 단 하나의 변수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는 거야.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썩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 거라고 연익하다가 볼 거예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지금 그렇게는 몰아가고 있다고 보죠. 아니, 대선 룰이 어때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1년 반 전에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도 1년 전에. 민주당은 1년이고 국힘은 1년 반일 거예요. 그러면 1년 전이면 그래도 이렇게 좀 유리하게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 공천. 실제로 1년 전이면은 뭐 대선 1년 전이면 2026년 3월까지 하는 건데. 잘 시기가 딱 맞죠. 지금 3년 남았으니까. 그러면 좀 3년만 더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주변에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의 배신 칩니다. 뒤통수 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 했다가 그리고 당대표 내려오잖아요. 선거 앞두고. 당대표 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지만 뭐 한국의 재벌들이 뭐 언제 또 뭐 등기사여가지고 뭐 재벌 총수나 근데 돈하고 다르지. 재벌 총수예요. 그냥 있어도 총수예요. 아니, 돈하고 다르지. 자잖아요. 정치하고 이건 다르지. 지금 봐요. 친문이 친명으로 교체되는 거 우리 보면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 뭐 넘어가죠.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이